네, 반갑습니다. 돈 버는 유치원 임팩트입니다. 오늘은 의료실손 재가입의 의미와 최근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 관련해서 변경사항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우선 재가입의 의미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실손보험 자체가 내가 쓴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이잖아요. 근데 이게 2013년 4월 이후로 판매된 것 같은 경우는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면서 15년마다 이제 보장이 재가입되도록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재가입이란 표현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병원 이력 있으면은 그럼 재가입이 안 되는 건지, 그때 보장은 혹시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걸 많이 물으시거든요. 일단 병원 이력이 있어도 그거랑은 상관없이 재가입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보장 내용은 어떻게 되냐? 그 당시 판매되고 있는 의료실비로 보장 내용은 바뀌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에서도 보면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치 재가입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심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지만, 실제로는 무심사 형태로 보장 내용만 변경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재가입 기간이 과거에는 15년이었는데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는 4세대 실손이 출시가 되는데, 이게 이제 5년 재가입으로 바뀌어요. 5년마다 보장 내용이 바뀐다는 거죠. 지금 이거를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보험료 내는 거랑 보험금 받아가는 거랑 이런 형평성이 가입자별로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보험료 책정 방법 때문에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실비보험으로 보험사에서 걷어들인 돈이 100억일 때, 이제 반대로 보험금 지급한 거, 고객분들이 받아간 돈이 120억이다 라고 하면, 돈은 100억 받았는데 120억을 줬으니까 보험사 입장에선 20억이 손해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인 보험 운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다음 갱신 시점에서 이거를 그만큼 반영해서 보험료를 올리게 되는데, 보험금 많이 받은 사람들한테 올리는 게 아니고 전체 가입자한테 똑같이 부담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왜냐면 실비는 일정 기간만 내는 게 아니라 평생 내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개개인 청구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금을 청구를 많이 한 사람은 보험료가 좀 할증되도록 하고, 반대로 사고 이력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변경을 하는 거죠. 이게 요번 4세대 실손의 가장 큰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좀 보면, 방금 말씀드린 보험료 차등제, 이 부분이 비급여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라는 거, 급여는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기존에 한 1, 20%, 그리고 비급여에 대해서도 한 2, 30% 들어갔던 게 아예 2, 30%로 바뀌죠. 대략 한 10% 정도 올라간다라는 거. 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바뀌기 때문에 보장이 5년마다 변경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주요 골자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상품 나오면 그때 상세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비급여에 대한 이 좀 의료 과다 의료 행위, 그러니까 의료 쇼핑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걸 좀 방지하고자 하는 느낌이 가장 좀 크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비급여 보험료에 대한 부분만 딱 꼬집어서 할인 할증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급여 비급여 뜻을 좀 알려드리면, 급여라는 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환자 부담이 좀 적은 거를 말하고요. 비급여는 공단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좀 많은 치료를 의미를 해요. 그 얘기는 즉슨 당연히 보험사의 부담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이게 부담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인 할증 제도를 연계를 하는 거고요. 5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면은 보험금을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1등급, 우수 고객이죠. 그래서 할인해 줍니다. 어느 정도? 5% 정도. 2등급은 뭐냐면 100만 원 미만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연간 기준입니다. 1년간. 1년간 100만 원 미만으로 보험금을 받아간 사람은
2등급으로 그냥 유지를 해줍니다. 이게 전체 보험금이 아니고요. 비급여에 대해서 지급된 보험금 기준입니다. 그리고 3등급은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사이로 타가신 경우 이때는 100%로 할증돼요. 그러니까 퍼센테이를 보면은 할인되는 거에 비해서 되게 높아 보이죠. 그래서 100% 할증이면은 예를 들어 10,000원 정도 내고 있었다. 그럼 2만 원이 되는 거죠. 4등급의 경우에는 10,000원 정도 내고 있던 분이 2만 원 올려서 3만 원이 되는 거고 5등급은 300%까지 할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만 보면 이게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이제 실제로 보험사 주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72% 정도는 할인을 해주는 대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0.8%, 0.7%, 0.3% 그러니까 3, 4, 5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숫자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할증을 많이 해서 이걸 가지고 할인 재원으로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장이 과연 형평성이 맞는지는 좀 뒤에 가서 다시 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통계치가 정확하게 나와줘야지 할인 할증을 제대로 매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품 판매하고서 3년 지난 시점부터 이제 적용할 개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비급여 치료 많이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진짜로 아파. 그래서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하는 것 중에 비급여 치료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불이익 당하지 않게끔 이제 할증 제도를 이제 적용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제외되는 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산정특례 대상자, 그러니까 암이나 뇌심장 질환, 딱 봐도 큰 질병이죠. 이런 거에 진단되신 분들이나 장기 요양 등급으로 1, 2등급에 판정되신 분. 그래서 산정특례가 됐다고 무조건 쭉 가는 게 아니라 기간들이 따로 다 상이에요. 뭐 암 같은 건 5년 되는데 뇌심장은 뭐 30일, 60일만 된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세대 실손 Q&A라고 해서 이게 금감원 보도자료에 이제 금융감독원 측에서 아예 질문 답변을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들로 보여지는 것만 조금 더 제가 요약 정리를 해놓은 부분인데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제 블로그에 들리셔서 이거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인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4세대 실손에 대한 재가입 주기가 짧아진 게 과연 유리한가 불리한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이 재가입 주기가 짧아진 게 오히려 유리할 것처럼 답변이 돼 있거든요. 그 이유로는 특정 질환을, 그러니까 보장하지 않던 질환을 5년 재가입 시점에서 보장을 추가로 해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그 재가입 시기가 빨라지니까 소비자한테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과거에 보상 안 되던 사항들을 보면 이렇거든요. 정신질환, 임신출산 관련, 뭐 영양 목적 외모 개선 단순 피로, 치과 한방 항문질환 비급여 의료비, 산재 자동차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주로 실비해서 안 되는 게 요약 정리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5번의 경우에는 그 자동차나 산재보험에서 의료비가 보상이 되면요 실비해서 당연히 보상 못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보상 불가 원칙 때문에 이건 당연히 보상보험이 앞으로 들어오지 않는 게 맞고요. 정신질환하고 항문질환 비급여 의료비는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 임신 출산 관련 영양 목적 외모 개선 단순 피로 한방 치료 치과 치료 이런 것들은 자칫하면 과다 의료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항목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방 치료 비급여라 그러면 한약 지어 먹는 거 이런 것들 실비해서 된다 그러면요 엄청 지어 먹겠죠 사람들. 어차피 실비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과연 보장 대상에 추가를 해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거죠.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죠 이런 것들. 제가 볼 땐 가능성 있는 거는 정신질환하고 항문질환 비급여 의료비 요것만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장 대상에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재가입 시기마다 보상률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판매됐던 실비의 보상률 변경 추이를 보면은 계속 90%에서 뭐 80%, 뭐 70%, 이번에 뭐 7, 80%또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이를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좀 불안하죠. 재가입 시기가 짧아지면 그때마다 보장 내용이 혹시 나한테 더 불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근데 이런 보상률 하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어떠한 언급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생각이 드는 거는, 할인은 적은데 할증은 대박 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까 통계 보셨죠? 자기네들이 내놓은 통계에 의하면 무사고자가 73%, 72%이 정도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5% 할인해주겠다라고 하고 있고, 가입자의 0.8%는 보험금을 150만 원 미만으로 받아갔기 때문에 100% 할증, 0.7%는 200% 할증, 0.3%는 300% 할증이 될 걸로 얘네가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 표대로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1000명의 가입자가 똑같이 만원씩 비급여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했을 때 720명가량은 500원씩 할인받아서 36만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보겠죠. 8명은 만원씩 할증돼서 8만원 더 부담하고요. 7명은 2만원씩 14만원, 3명은 3만원씩 해서 총 9만원 더 부담합니다. 이거 합치면 한 31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맞네, 보험사 계산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한 31만원 정도 할증 받아서 그걸로 나머지 다수에게 할인 혜택을 줬으니까 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똑같이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 나이가 많은 고객일수록 보험료 수준이 높게 나오고요. 비급여 의료 이용률 또한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보험료도 싸고 비급여 의료 행위를 이용할 확률도 더 적어요. 이 보험료가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딱 비급여만 꼬집을 순 없지만 그냥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배 정도가 차이 나요. 30세랑 60세랑. 그러면은 일단 고령층에서는 기본보험료가 훨씬 더 높은 상황에서 할증을 맞으면 그 할증이 기본보험료 대비해서 막 300%, 200%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할증되는 금액은 많은데, 반대로 할인 혜택을 받는 연령층은 대부분 이 보험 혜택을 잘 안 받는 젊은 층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애초에 좀 저렴했기 때문에 할인 해줘봤자 5% 해줘봤자 별로 금액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죠. 결국에 보험사에선 이거 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사실. 근데 어쨌든 실질적인 수치에 대한 부분은 보험이 판매가 되고 나서 일단 뭐 급여 비급여에 대한 보험료 수준을 봐야지만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분명 이거 가지고 보험사에서 차익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할증되고 나서 그 다음 할인은 뭘 기준으로 해주는 건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할증이 된 거예요. 전년도에 보험금을 많이 타가가지고. 근데 당해연도에는 무사고가 된 거야. 당해연도에는 사고가 안 나서 이런 경우에는 할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애초에 원래 이 연령대에 맞는 10,000원에서 5%를 할인해 줄 건지, 아니면 할증된 금액에서 5%를 할인해 줄 건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제가 보험개발원에다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연령대별 기본 보험료로 다시 원복된 상태에서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에서 5% 할인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나마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게 후자로 갔으면 보험사들 엄청 이익 나죠. 할증은 한 번에 붙이고 할인은 천천히 해주니까. 그 네 번째로 든 생각. 그래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금을 좀 많이 타고 있는 상위 1%입니다. 비염 치료 때문에 그런데, 저처럼 보험금을 많이 타는 사람은 당연히 4세대 실손으로 바꿀 필요가 없죠. 네, 뻔히 할증하는 거 알면서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저 말고 다른 젊은 세대에서는 보통 실비보험료가 한 10,000원, 20,000원 안쪽이거든요, 다들. 신실손이든 구실손이든 4세대 실손이든 대부분 보험료가 비싸지 않아요, 젊은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굳이 5년마다 보장 내용 바뀌는 걸로 불확실성을 떠안으면서 변경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험료 부담이 안 되신다면 기존 실손을 그냥 유지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60, 70대 이제 고령자분들은 좀 얘기가 달라요. 근데 문의 오는 것들 중에 제일 많은 게 뭐 부모님이 지금 연세가 뭐 60세, 70세 이렇게 됐는데 예전에 가입해놓은 실비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런 문의가 되게 많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분들이 본인은 보험금 청구를 안 하셨지만 다른 60세, 70세 되면 대부분 병원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병원을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다 같이 보험료가 막 상승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만약에 치료를 특별히 뭐 받으시는 질병이 없는데 건강하신데 보험료만 엄청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4세대 실손으로 변경하는 거를 좀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본인 부담금이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상승했다. 그래서 보험료 수준은 조금 그전보다 싸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보장 변경 주기가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짧아졌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좀 더 늘었다라는 거. 그리고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타면 할증이 되고 안 타면 할인이 되는 그런 제도가 적용이 됐다라는 거. 근데 이 부분에서 보험사가 좀 장난 안 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좀 요 할증 할인 제도가 적용된 4세대 실손에 대해서 내용 정리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네,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에 오셔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